이것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이것이 실제로는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력이 뚝뚝 끊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한 느낌. 그 원인이 바로 건강 간식이라고 믿었던 이것 때문이라면요. 특히 뇌에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흔들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잘못된 장기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8%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3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이것이 뇌를 지키는 약일 수도 있고 조용히 뇌를 해치는 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것을 매일 챙겨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과감히 끊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노인 영양을 연구해온 김진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뇌 기능 변화를 추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같은 견과류를 먹어도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견과류 덕분에 70대에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말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셨는데도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선택했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뇌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염증에 더 민감하고 혈당 변화에 더 취약하고 독소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견과류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보호 견과류와 4가지 위험 견과류만 정확히 구분하셔도 3개월 뒤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미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기억력을 되찾고 머릿속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견과류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3년 전 만났던 67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영양제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열심히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려던 물건을 계속 잊어버리셨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자꾸 끊기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걱정이 되신 영호님은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영호님의 식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영호님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을 드셨는데요. 그 속에 땅콩과 캐슈넛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영호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땅콩과 캐슈넛 대신 브라질넛 한 알과 호두 5개로 바꿔보세요. 영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대로 따라주셨습니다. 3주 뒤 영호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영호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뒤 검진에서 영호님의 혈액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염증 지표는 낮아지고 셀레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나올 그 견과류는 지금 여러분 집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까지 모두 들으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지키는 4가지 보호 견과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호 견과류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지구상에서 가장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 이상의 셀레늄을 충족할 수 있죠. 셀레늄이 왜 중요하냐고요? 셀레늄은 뇌 속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손상된 뇌세포가 빨리 회복됩니다. 2021년 서울대 연구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은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속도도 셀레늄이 부족한 분들이 1.8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최순자님도 브라질넛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순자님은 몇 달간 기억력이 뚝뚝 끊기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괴로워하셨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 셀레늄 결핍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하루에 브라질넛 한 알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뒤 순자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단어가 훨씬 잘 떠올라요. 머리도 가벼워진 것 같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넛은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셀레늄 과잉으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두 번째 보호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는 뇌세포 구조를 보호하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신경세포의 막이 경직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흔들립니다. 60세 이후에는 신경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메가3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캘리포니아대 2020년 연구에서는 호두를 규칙적으로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 19%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 성분은 뇌 염증을 낮추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69세 이미선님은 원래 오후마다 달콤한 빵을 간식으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 중 단어가 자꾸 끊기고 기억력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미선님께 간식을 호두 반 줌으로 바꾸시라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뒤 미선님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배우자와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하지만 호두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7개에서 8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 과잉으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생호두나 약하게 로스팅한 호두를 드시고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세 번째 보호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세포는 끊임없이 손상받고 뇌혈관은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2020년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60세 이상 노인의 해마 부위가 평균 6% 더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2017년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4%에서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 안정은 곧 뇌혈관 보호로 이어집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면 바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아몬드를 12주간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이 혈관 탄력성이 약 16%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2014년 뉴럴로지 학술지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이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기름에 볶은 아몬드, 소금이 묻은 아몬드, 달콤하게 코팅된 아몬드는 오히려 혈당과 혈압을 해칩니다. 소금 없는 생아몬드나 드라이 로스트 형태를 추천합니다. 하루 15개에서 20알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보호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수면은 뇌가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자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숙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2014년 농업식품화학 저널 분석에서는 피스타치오가 다른 견과류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무너지면 잠드는 데 오래 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노화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활발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관련 단백질을 청소하고 낡은 대사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즉 깊이 잘 자야 뇌가 치매 위험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뿐 아니라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잠들기 위한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2020년 영양대사학회 보고에서도 피스타치오를 포함한 고령층이 수면 지속 시간과 수면 효율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20개에서 30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나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취침 직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단순히 숙면을 돕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를 회복시키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뇌의 스트레스와 염증을 밤사이에 정리하도록 돕는 조용한 후원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중 어떤 견과류를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작물의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며 특히 간 기능과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제식품안전저널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노인은 염증 수치가 평균 22%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로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과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미량의 독소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뇌에 영향을 주는 전신 염증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뇌안개, 집중력 저하, 기억력 흔들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땅콩의 지방 구성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이미 오메가6 섭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식용유, 가공식품, 과자, 튀김 음식 등에서 오메가6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영양대사학회 보고에 따르면 오메가6가 과도한 식단은 뇌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더욱 문제는 땅콩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소금에 절여지고 설탕 코팅되고 기름에 볶아진 형태입니다. 이런 가공 과정은 혈당을 더 자주 흔들고 혈압과 염증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혈당 스파이크는 뇌 혈관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맛이 부드럽고 크리미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견과류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비교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미국 식품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캐슈넛 30g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뇌혈관의 미세 손상을 만들고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혼란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2020년 당뇨학회 연구팀은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mgdl 이상 치솟는 노인은 이후 5년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6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슈넛이 더 위험한 이유는 식이섬유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당 흡수를 늦춰주는 반면 캐슈넛은 섬유질이 부족해 탄수화물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또한 캐슈넛은 쉽게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보통 하루 권장량은 18발 정도지만 대부분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십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되는 순간 뇌는 당 조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뇌 피로감이 더 심해집니다. 2021년 영양대사학회 연구에서도 캐슈넛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층에서는 염증 지표가 평균 14% 상승했습니다. 캐슈넛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카다미아는 사실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열량의 7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방 식품은 위장에 크게 부담을 줍니다. 72세 김덕수님은 평소 혈압 관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편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최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단기간에 2kg 증가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매일 먹던 마카다미아 한 줌은 열량만 계산해도 200칼로리가 넘고 기름진 지방이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가 소화기와 혈관에 부담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2020년 영양대사학회 연구에서도 지방 밀도가 높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 고령층은 위장 불편감, 소화지연, 체중 증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노년기의 소화기와 뇌 건강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위장 염증은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 전신 염증은 결국 뇌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포만감의 착각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식이섬유가 적고 매우 부드러운 식감이라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잉 섭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소량으로 가끔 즐기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줌씩 먹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잣입니다. 잣은 작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견과류지만 60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68세 정명숙님은 몇 주 동안 음식이 모두 쇠 맛이 난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최근 집에서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에 잣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파인마우스라고 불리며 잣 섭취 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입안에서 쓴맛,
쇠 맛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노년층에게는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세 지방이 매우 민감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노년기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식품안전연구에서도 산패된 잣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평균 17%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잣에 포함된 특정 지방 성분은 간에서 약물 대사 속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우울증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잣은 가끔 소량으로 사용하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견과류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를 매일 챙겨야 하고 어떤 견과류를 줄여야 하는지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브라질넛,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뇌가 매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지원군입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노년기의 신진대사와 뇌혈관 환경을 고려하면 적어도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로 운명처럼 정해진 쇠퇴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뇌 기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라도 당신의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기억력, 집중력, 수면, 기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브라질넛 한 알과 호두 5개를 드시는 겁니다. 단 이틀만이라도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견과류를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맑은 하루 보내세요.